음. 근데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했는지를 진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독재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한 게 아니라니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렇다라고 그러잖아요.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한 거야. 그다음 또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은 야 전두환보다도 더 막강한 그 권력의 파워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권력의 파워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얼마나 뿌렸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함이 얼마나 많은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그리고 나는 있잖아요. 어주니까는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안 본지 1년 넘었지. 옛날에도 잘 안 봤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번 잠깐 안 봤지.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는데, 와, 나 깼다. 진짜. 그래도 좀 젊으니까 조금 그래도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러나 싶은 게, 하나는 하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 의식이 강해서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봐봐. 국민 입장에서. 그 베네수엘라의 주권 운운하지 말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봐봐. 국민들은 어떨까요? 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좋아할 거라고. 내가 검색을 해봤을 때 이게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기득권 세력들하고 저소득층들은 어, 저기 뭐야 그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는 조금 애도를 표하지. 그렇지만 그 외에 그 나라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그게 왜 깡패 짓이야? 그게 깡패 짓이라고 이야기한 애들이 종북 마인드가 커서 그래. 봐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독재 종식에 대한 기대, 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한 국가 혼란과 뭐 등등 그거에 대해는 있지만은 뭐 독재 종식에 대한 기대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을 생각을 해봐봐. 트럼프가 한 게 깡패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트럼프에 대해 반감이 있어서 그런 거야. 봐봐.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1인당 GDP 세계 4위까지 올랐던 석유 부국이야. 근데 현재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는 경제 순위가 매우 낮게 하락했으며 2025년 기준 명목 GDP 순위는 세계 70위권이다 그러잖아. 70위권 밖으로 밀려나가지고는 중남미 최빈국 수준이라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공산주의 아두른가면 그 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바람에 그렇게 상황들이 빚어졌다라는 거지. 봐봐,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 삼손이었어.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 박정희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장기 집권했다고 해가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더 발전했지. 그럼 상관이 없지만 저 사람은 사위국에서 중남미에서도 제일 꼴찌가 된 거야. 왜 그렇게? 공산주의로 가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국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공화주의 운운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많아. 그래 그런 세력들을 좀 걸러내자라고 그런 거지. 걸러내야 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무제한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금하고 은은 다시 하락. 봐봐, 미국 베네수엘라 원유 무한정 받고 제재는 완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로부터 해가지고 제재 대상 원유를 무한정 넘겨받기로 했고 CNBC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해가지고는 최대 5천만 배럴의 원유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CNBC는 덧붙였고 이 소식에 원유 선물은 1%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걸프만 연안 정유사들의 주가는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베네수엘라는 원유는 많이 났지만은 정제를 하는 기술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 원유는 안 나지만 정제하는 기술은 있거든요. 한번 볼까? 보면은 대한민국 원유 정제 능력이 세계 5위다. 들어보셔요. 대한민국은 원유 정제 능력 측면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석유 제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기서 원유까지 나봐봐. 그러면 개꿀이라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나보다도 안 한 게 별로 없어. 하루에 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은 336만 배럴 규모라 그러는 거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가지고는 세계 5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에서는 3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도도 의외네. 현대건설이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석유, 화학, 플랜트 건설, 정유 이런 걸 하는 거야. 정유 및 석유, 화학, 플랜트 건설. 또 보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정유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라크 그다음번에는 바스라 정유 공장을 준공을 하고 2025년 10월 이라크에서 하루 2.4만 배럴의 가솔린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화 설비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서 시운전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그래가지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 석유화학 단지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동 지역 메가 프로젝트의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한국에서 그냥 건설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번에 글로벌 순위가 2025년 미국 ENR 기준 글로벌 건설사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어디가? 현대건설이. 아시겠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공산주의인데 미국이 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그 나라의 주권 어쩌고 그러지만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생각을 해봐봐. 비슷한 예로 북한을 한번 더 먹여보자고. 최상위의 기득권들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나라 국민들이 진정 좋아할까? 정원이를? 자유의 세상에 있다는 거 알면은 달라질걸?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인가 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하고 그 다음번에 공산주의의 사회주의하고 경제에 있어가지고 접근 방법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틀려요. 그래가지고는 공산주의는 막판에 가면은 다 못 사라지는 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라진 이유가 기업들이 계속 뭔가 발전을 시키는 파워를 가지게끔 전두환까지 그런 김영삼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그게 있었다니까요.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가지고 좋아진 거 짜잘한 뭐가 있어. 북한하고 이야기만 꺼냈지. 딜담 돈만 쓰고 달러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좋아진 거 있어요. 우리가 북한한테 뭘 받은 게 있어? 하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그러고는 노무현 때 금강산 관광 그러고 문재인 때 대하로 평화통일 그랬는데 우리가 준 거는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한테 준 건 없잖아.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처음 다 지금 누구를 선동을 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 저소득층, 그 다음번에는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 지적으로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좋은 듯한 세상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는 저런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어차피 그 사람들도 투표권 다 주어지니까.